20세기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국가 진영은 여지없이 와해되었으며 1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실패를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만은 이례적으로 남게 되었고 또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통치하고 있다. 중공을 포함하여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 더 이상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없다. 50여 년간 사회주의를 유지해온 후 현재 중공이 펼치고 있는 것은 주식제도, 사유재산 제도이다. 또한 외자 기업을 끌어들이며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극심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른바 공산주의의 이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표범은 죽어도 가죽을 남긴다는 말처럼 공산당은 중공에 의해 계승되고 그 통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에 남아있는 공산당, 이 한 장의 가죽, 이 조직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산당은 비록 자신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도리어 모든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다. 그것은 설립된 초기에 마르크스 사상을 세상의 절대적 진리로 여겼고 마르크스를 정신적 하나님으로 하여 이른바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로 당원들을 유도하여 평생 이것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종교를 말하자면 사람들은 모두 종교의 교당, 절 혹은 설교 강단을 생각한다. 공산당의 교당은 당 중앙에서부터 각급 당위까지, 당의 회의에서 전반 당이 통제하는 매스컴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종교는 교의가 있고 공산당의 교의는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그리고 공산당의 당장이 있다. 종교는 모두 한 가지 입교 의식이 있는데 공산당 역시 공산당에 가입할 때 공산당에 영원히 충성하겠다고 선언한다. 종교에는 교사 방장이 있고 공산당은 당위 서기 등 각급 당무 인원이 있다. 종교는 신에게 숭배하고 공산당은 오히려 일체 신을 말살하고 또 스스로 신이 아닌 신을 만들었으며 오히려 일반 종교마저도 공산당의 영도 아래에서만이 신을 믿을 수 있게 했다. 공산당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며 불조의 불조이다. 종교는 도를 말하고 경을 말하면 공산당은 크고 작은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연설하며 정기적 정치학습, 당원의 조직생활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그리고 당에 자신의 사상을 보고하게 한다. 종교는 성가를 불러 신을 찬양하고 공산당은 이에 못지않다. 종교는 기부가 있고 공산당은 당비를 거둬 억지로 계산을 한다. 종교는 징계가 있고 공산당은 당에 당기가 있는데 경고를 받거나 당에서 제거되어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연좌제에 의해 처벌당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것은 한 개의 종교와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종교와 뚜렷한 구별이 있다. 중공에 의해 강령으로 떠받드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유명한 한 단락의 말이 있다. 공산당원은 자신의 관점과 의도를 은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폭력으로 기존의 모든 사회 제도를 뒤엎어야 비로소 달성된다. 통치 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 중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단지 쇠사슬일 뿐이요 얻는 것은 곧 세계 전체이다. 공산당이라는 이 유령이 인간 세상에 왔을 때 그것은 무서운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폭력으로 현실 인류 사회에 도전하여 과거 세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사유제를 소멸하고 자산자의 개성, 독립성과 자유를 소멸하고 착취를 소멸하고 가정을 소멸하여 무산자가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때리고 부수고 빼앗겠다고 선언한 이 공산당은 자신의 사악을 승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공산당 선언에서 떳떳하게 밝혔듯이 공산주의 혁명은 바로 전통적인 소유제 관계와 가장 철저한 결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자신의 발전 노정 중에서 전통적 관념과 가장 철저한 결례를 실행해야 했다. 사회의 전통관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무신론의 자연법에 따라 말하면 전통관념은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의 필연이며 우주운동 법칙의 결과이다. 유신론의 관점에 따라 말하면 인류의 전통과 논리 도덕은 모두 신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인륜 도덕, 행위 규범, 선악 표준은 모두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1100년 동안 인류 행위를 규범하며 사회 생존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인류가 도덕 규범과 선악 규칙이 없다면 짐승류로 타락한 것이 아닌가. 공산당 선언이 전통적 관념과 가장 철저한 결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류 사회의 정상적인 생존의 기초를 위협하는 것이 되었고 인류를 파괴하는 사교임을 공산당은 스스로 정한 것이었다. 정통적인 종교는 모두 사람의 도덕을 교육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른 신은 세상을 제도하고 자비, 인애,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여 비로소 세인들을 선량해지게 한다. 공산당 선언 이 강령성 문헌에는 온통 편집증적인 징세가 흘러나오고 있고 인애와 관용의 마음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스스로 유물주의를 통하여 사회 발전 법칙을 발견하여 진리를 손에 쥐었다고 여겨 일체를 의심하고 일체를 부정했으며 공산주의의 허망한 환상을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강요했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불어넣어 기존의 사회 구조와 문화 기초를 파괴했다. 마침 세상에 새로 나타난 공산당 이념에 끼어들어간 것은 바로 하늘의 이치에 반대하고 인간성을 멸하려 하는 사악한 영체로서 그것은 오만 방자하며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것이었다. 정통적인 종교 모두 신을 믿고 하늘과 땅을 존경하며 사람의 능력은 제한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공산당은 신을 부정하고 신령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봉했다. 이런 한계의 사악한 영체가 하나님과 구세주로 자처하며 나타났다. 공산당은 그 탄생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모두 계급투쟁과 폭력혁명 그리고 무산계급 독재 정권을 중심으로 한 교의에 따른 것이다. 즉 공산당이 표현해내는 모든 것은 바로 소멸과 때려 부수는 것으로 결렬과 폭력 등 잔혹한 행위들이다. 그 어떠한 도덕적인 근거에 단속이 없고 다만 당의 사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학살로 충만된 이른바 공산혁명의 적색 공포를 초래했다. 한 세기를 지속하며 세계 절반 사람들에게 화를 입혔고 수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인간지옥을 창조한 공산당 신앙이야말로 인간 세상에서의 최고, 최대의 사교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생산과 과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애와 관용이 모자라는 오만방자함으로 가득 찬 이러한 이단 사설은 오히려 국제공산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후에 공산당 우두머리들은 또한 끊임없이 공산사교의 교의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했다.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으로부터 마오쩌둥의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연속혁명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장점인의 3개 대표 이론 등 공산당의 역사는 이런 사악한 이론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이론들은 실천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일관적으로 정확하다고 표방하면서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다 적용된다면서 인민들에게 학습을 강요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공산사교의 가장 유효한 전통적 수단이다.
공산사교는 교의와 행동이 너무나 황당무계했기에 올바른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반드시 사람의 바른 지혜와 선량한 생각을 소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에 그릇된 이론을 믿게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폭력으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인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후 공산당 교위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집단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토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을 소멸하고 사회주의 개조로 자본가를 소멸했고 숙반운동을 통해서 민간 종교 세력과 과거 정권 중의 인사들을 소멸했다. 또한 반우파 투쟁으로 지식분자들의 입을 틀어막았고 문화대혁명으로 전통문화를 뿌리채 없애버렸고 사람마다 오로지 공산당 서적을 읽고 충성심을 표현하는 춤을 추며 아침에 지시받고 저녁에 보고하는 공산사교의 확고한 천하통일을 달성했다. 사람들의 사상이 조금씩 자유로워지자 공산당은 자산계급 자유와 반대를 했고 사항 기본 원칙을 제기했다. 공산당은 절대적 영도권을 얻으려고 했지만 89년 청년 학생은 평화롭게 민주화를 요구하며 공산당의 부패를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피비린내 나는 육사 민주화 운동에 참상을 당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민주사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90년대 진선인을 믿는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나타났으며 오히려 이에 대하여 공산당은 99년부터 오늘날까지 말살적인 박해를 가해오고 있다. 그것은 공산당이 사람의 인성과 선량한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폭력을 움직여 사람의 바른 마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공산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로부터 최근의 장점인까지 공산당 지도자의 사진은 반드시 걸어놓고 최고의 예의로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붉은 태양, 큰 구원의 별, 그의 한마디 말은 다른 사람의 만마디보다 낫다로 되었다. 보통 당원을 자칭했던 덩샤오핑은 태상왕처럼 중국 정치를 좌우지했다. 장점인의 3개 대표 이론은 총 글자 수가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 겨우 40글자에 불과하지만 중국 공산당 사중 전회에서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다라고 농담식으로 표방되었다. 스탈린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발동했으며 덩샤오핑은 육사 천안문 학살 명령을 내렸고 장점인은 파룬궁을 박해했으니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이런 종류의 교주 독재에 발생한 사악한 결과이다. 중국 공산당은 일면 헌법에서 규정하기를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이고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어떤 조직도 개인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에 있어서 공산당 당장에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지도 핵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당의 위치가 국가와 인민 위에 자리잡게 규정한 것으로 유럽에서 온 이 공산당이라는 유령이 중화민족의 몸 위에 기생체로 단단히 들러붙게 한 것이다. 공산당 조직은 비할 바 없이 방대하고 또 빈틈없이 뻗쳐있는 거미줄과 같이 중국의 각급 정권은 매 한 개 향촌 마을, 매 한 갈래 도시의 가도에까지 분포되어 있다. 당은 공산당원과 당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아닌 군중마저도 똑같이 그것의 통제 범위 내에 들게 했다. 전반 정권 모두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내 투쟁은 절대적으로 비밀이고 당의 모든 문서는 기밀이며 당의 추문을 폭로하는 것은 바로 국가기밀누설이다. 공산당원 입당에는 2명의 소개인이 있어야 하고 당에 영원히 충성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당원은 일정한 당비를 내야 하며 조직 생활에 참여해야 하고 정치 학습도 해야 한다. 입당하는 것은 몸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바 국법의 상위에 당의 기율이라는 공산당의 가법이 있다. 당은 당원 개인을 제명할 수 있으나 제명당한 당원은 당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부득불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탈당한 자는 바로 반역자이다.
공산사교가 천하를 통일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당이 죽음을 요구하면 살아남지 못했으며 당이 살 것을 요구하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다. 만약 자살을 시도한다면 스스로 인민과 단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족들까지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산당원 조직 생활에서 비평과 자비평을 해야 하고 당의 사상을 보고하고 자각적이고 자원적으로 당의 정신 통제를 받아야 한다. 주기적인 잔혹한 투쟁과 폭력 테러를 이용하여 당원의 당성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히 당과 일치할 것을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혁명은 손님을 청하여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짓는 것이 아니며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수놓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품위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차분하며 예의 있거나 온화하고 공손하게 양보할 수는 없다. 혁명은 폭동이고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뒤엎는 폭력 행동이다. 덩샤오핑은 20만 명을 죽여 20년 안정과 교환하자라고 말했다. 장쩌민은 육체를 소멸하고 명예를 더럽히며 경제를 파산시켜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폭력을 고취하는 공산당은 선열의 붉은색을 숭배하며 인민을 교육하기를 적에 대해서는 엄동설환과 마찬가지로 냉혹하고 무정해야 한다고 했다. 젊은 생명들이 당을 위해 몸을 바치도록 격려하기 위해 공산당은 영웅 본보기를 수립하여 도하선식에 입당을 시켰다. 70년대 말 중공의 베트남에 대한 자위 반격전에서 주권이나 영토와는 관계없는 이 싸움에 수많은 중국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선열을 갖다 바치면서 중공은 도리어 싸구려식으로 노래 한 수인 피로 물든 풍채를 빌어 순수한 그 젊은 생명들을 혁명 영웅주의 정신에 대한 추모로 만들었다. 그러나 1981년에 154명의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 겨우 획득한 광시성 파카산을 베트남과 국경 문제를 토론하는 회의에서 쉽게 베트남에 넘겨주었다. 2003년 사스가 중국에 유행했을 때 수많은 젊은 여자 간호사들은 도덕적인 직업 의식에 의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서 사스 환자를 간호했다. 그러나 중공은 국가가 어려울 때 또한 도하선식 입당을 하는 연극을 펼쳐 인간 본성의 선량함과 타인을 도와주려는 도덕심을 말살했고, 반대로 기회를 빌어 공산당은 첫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의 빛나는 형상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시각 중공의 우두머리 장쩌민은 도리어 측근을 거느리고 사스를 피해 상하이로 도망갔다. 무신론을 선전해온 공산당은 종교는 인민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했다. 모든 종교를 탄압하여 소멸시키거나 복종하게 만든 후 다시 또 자신을 신격화하여 공산사교의 통일 천하를 실현했다. 그리고 공산당은 종교를 파괴하는 동시에 전통문화도 파괴했다. 그것은 전통, 도덕, 인륜을 봉건, 미신, 반동으로 규정하여 혁명이란 이름으로 제거했다. 문화 대혁명 운동 중에는 부부가 서로 고발하고 학생이 선생을 때리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반목하고 홍위병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반역자를 폭행하는 등 중국 민족의 전통을 위반하는 추악하고 난잡한 현상이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이는 마침 중공이 무신론으로 유신을 금지하고 당성으로 인간성을 말살한 사악한 결과였다. 사교의 한 가지 큰 특징은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이다. 공산당이 무장으로 정권을 빼앗은 후 국유제 실시와 독점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거의 전 중국의 재부를 당이 독점했다. 각급 당위 및 지부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구의 부채라고 하는 기생체로 들러붙어 행정기구보다 더욱 큰 권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여 국가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국가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은 직접 각급 정부로부터 경비를 빼내며 아주 뻔뻔스럽게 국민의 재부를 약탈하면서 그럴듯한 명목을 붙였으니 바로 당의 수요라는 것이다.
사교가 일반적으로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을 공산당과 비교해 볼 때 사교가 작은 귀신에 불과하다면 공산당은 그야말로 마왕인 셈이다. 오음진리교 살인 독가스 살인 사건. 인민사원의 900명 집단 자살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하거나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한다. 그러나 공산당이란 사교가 사람을 해치는 수단은 그보다 천만 배를 능가한다. 공산당은 일반 사교가 따를 수 없는 독특한 방법 몇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정권을 빼앗은 중국에서 공산사교는 국교가 되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을 이어가고 진학이나 진급하는 과정에서 항상 정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정치 시험 문제들은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산당의 표준 답안을 죽기 살기로 필기하고 억지로 외워야 비로소 합격이다. 가련한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공산당의 설교를 들어야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세뇌를 거듭해야 한다. 정부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중국 공산당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공산당이 만든 학교인 당교에 들어가 정치 학습을 해야 하는데 합격에 이르는 졸업 이후에야 비로소 진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을 국교로 하는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뜻이 다른 그 어떠한 단체는 용인되지 못한다. 이른바 민주당파는 정치적인 장식에 불과하고 삼자 교회로 개조된 교회 모두 공산당의 영도를 받아들인다고 선포해야 하며 먼저 공산당에 충성한 후 다시 하나님을 신봉할 수 있다. 사교 국교화의 기초는 공산당의 국민에 대한 통제와 자유에 대한 박탈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조직은 중앙에서 직접 향촌, 가두, 사회의 기층에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당위원회, 지부 등 각급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를 단단히 통제하고 있다. 인민의 이동과 일거일동, 언행을 포함하여 심지어 결혼, 자녀 양육, 기공을 연마하며 신체를 단련하는 것 등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공산당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다. 거의 모든 사교가 신도들을 통제하거나 혹은 외래의 압력에 대항할 때 사용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러나 역사상 전 세계를 통틀어 모든 사교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를 모두 합치더라도 공산당 사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원수와는 비할 수 없다. 공산당이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공산당은 사악한 이론의 지도하에 정부를 조직으로 하여 사람을 무차별 살해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박해당할 대상이며 거기에는 당의 지지자, 당원, 당의 지도자까지도 예외가 없다. 공산당은 일관되게 당원은 당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직성과 강철 같은 기율을 강조했다. 중공의 당원은 입당할 때 반드시 다음을 맹세한다. 나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 것을 지원한다. 당의 강령을 옹호하고 당의 장청을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시행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며 당의 기율을 엄수하고 당의 비밀을 엄수할 것이다. 당에 대해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공산주의를 위해 종신분투할 것이며 당과 인민을 위해 수시로 일체를 희생할 준비를 할 것이며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 공산당은 이런 헌신 입교의 정신을 당성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공산당원 한 명은 반드시 일체 개인의 이념과 원칙을 포기할 준비가 수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당의 의지와 우두머리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더러 착해지라고 하면 착해져야 하고 당신더러 악을 저지르려면 악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원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고 당성이 강하지 못한 표현이다. 공산당의 논리에서 볼 때 당의 생명, 당의 이익은 일체보다 높고 심지어 전체 당원 이익의 총합보다 큰 것이 당의 이익이다.
그러므로 당원이라면 언제나 수시로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성에 대한 배양과 유지에 필요한 것은 주기적인 당내 투쟁 시스템이다. 끊임없이 발동하는 대내외 잔혹한 투쟁을 통하여 공산당은 한 방면으로 당에 맞지 않는 존재들을 소멸하고 홍색 공포를 만들어냈으며 한 방면으로는 끊임없이 당의 대오를 가다듬었다. 그리하여 갑법계율을 엄숙히 했고 당원의 당성을 배양했으며 당 조직의 전투력을 강화했다. 이것은 공산당이 그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하나의 귀중한 보물과도 같은 법보가 되었다. 이러한 7, 8년을 사이에 두고 한 번씩 일으키는 정치 운동을 통해 공산당은 잔혹하게 100분의 5 좌우의 소수를 숙청한다. 류사오치, 펑도화이 등 뜻이 다른 사람들의 최후는 100분의 95 다수로 하여금 당의 노선에 따라 순순히 통일되게 했으며 이로써 당 조직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증가시켰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 사상이 견고하지 않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자들을 도태시키고 감히 대항하는 모든 역량을 타격했다. 이런 하나의 시스템에 의거해 공산당 내에서 투쟁 정신이 가장 많고 불량배 수단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바로 공산당 사교의 교주는 보증하건대 투쟁 경험과 당성이 모두 충분한 험악한 존재이다. 공산당의 사악한 궤변, 그리고 공산당 사교 본성에서 드러나는 오만 방자함과 극단적인 이기심대로 마음대로 행동한다.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그 존재는 영원히 자기의 죄악을 승인하지 않으며 영원히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질을 똑똑히 보지 못하게 한다. 다만 끊임없이 구호와 팻말을 바꿀 뿐이다. 이런 하나의 제도화되고 사회화된 사교는 그 발전 방향에 있어서 오직 철저한 타락으로 행할 뿐이다. 권력의 고도로 되는 집중 및 사회 여론과 각종 감독 시스템에 대한 압살은 어떠한 역량도 공산당이 타락과 부패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오늘의 중공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탐호당, 부패당으로 타락해버렸다. 중국 정부 측 통계에 근거하면 전 중국에는 2천만 당정 관리들이 재직하고 있는데 20년 이래 이미 800만을 초과하는 당정 관리들에게 부패 범죄가 있다는 것이 조사 확인되어 중국의 당 기율, 행정 기율,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되지 않은 부패 관료들을 포함한다면 사실상 중국 당정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전체의 3분의 2를 초과했다. 탐호와 부정부패로 자기를 위해 부당한 돈을 벌거나 좋은 것을 취하는데 이런 물질적인 이익이야말로 오늘날 중국 공산당을 한 덩어리로 똘똘 뭉치게 하는 최대 응집력이 되었다. 탐관 우리들은 바로 공산당이 없으면 그들이 부패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만약 공산당이 무너지면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단지 권력과 관직뿐만이 아니라 또한 청산당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리끼리 서로 보호하고 부패를 종용하고 부패가 이미 공산당 관리들의 안정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당이 망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누구나 모두 아주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당이 망할 위험을 무릅쓰고 부정부패를 청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부득이한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부패분자 몇 명을 죽이고는 몇 명의 부패분자의 처단으로 공산당의 생명을 몇 년간 연장시키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공산당교의 유일한 종지는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 당의 멸망을 막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독립적 사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원인은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 사교의 본질을 간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념이 있는 화룡궁 수련생과 신앙이 있는 지하교의 구성원, 그리고 독립사상이 있는 자유인사, 심지어 민간 권익을 보호하는 인사들마저 걸핏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중국 사람들에게 다른 일종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건 바로 오직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당 간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어떠한 욕망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사악한 일이든지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든지 상관없다. 뒤따라오는 것은 바로 중공의 대타락과 매우 안타까운 중국 사회 도덕의 큰 미끄럼질이다. 오늘의 중국은 윤리 도덕이 극히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가짜가 범람하고 도처의 창녀, 마약, 그리고 공무원과 폭력배들이 결탁한 폭력 조직이 횡행하며 도박, 비리, 부패 등 사회를 해치는 현상들이 범람하고 창궐한다. 공산당은 대부분 이런 현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심지어 많은 관리들은 직접 이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는다. 천당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연 이것이야말로 현재 중국 공산당 사교 집단이 사회를 부패시킨 진정한 실상이다. 이것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 간단하게 해답할 수 없다. 비록 공산당이 공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하나의 정당의 이름으로 출연하여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으나 공산당은 통상적인 의미의 정당이 아니며 하나의 사악한 영의 부채이며 사람을 해치는 사교이다. 공산당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다. 당 조직은 말하자면 세간에서 사교의 표현이자 사교의 몸이다. 근본적으로 공산당을 주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최초에 주입된 사악한 영이며 그것이 당의 사교 본질을 결정하고 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비록 교주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지 사악한 영과 당의 대변인이자 집사에 불과하다. 그들의 의지와 목적이 당과 일치하고 당으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강대해지게 할 때 그들은 지도자로 선택된다. 그러나 그들이 당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면 그들은 무자비하게 타도된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10여 명의 당 지도자들이 모두 좋지 않은 결말을 본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증명하고 있다. 당의 최고 지도자는 사실상 출로가 제한되어 있다. 문을 깨고 사교에서 나와 고르바초프와 같이 청사에 이름을 남기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다른 총서기들처럼 당에 의해 희생양이 되는 길뿐이다. 군중은 공산당이 노역을 시키고 압박하는 대상이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인민 군중들은 공산당을 거절할 권리가 없으며 도리어 당의 지도를 강제로 접수하고 공산당을 지지하고 공양할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당의 강철 같은 위협하에 일상적으로 사교식의 세뇌를 받아야 한다. 공산당원은 공산당이란 사악한 영의 몸을 충실히 하는 집단이다. 이들 중에는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도 많으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걸출한 성취를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중국 공산당은 당내로 끌어들이며 그들의 명예와 능력을 당을 위해 복무하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은 벼슬을 하기 위해 혹은 사리사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산당에 가입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 공산당에 가입한다.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입당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당 동기가 무엇이며 자발적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오직 공산당의 깃발 아래서 선서를 하기만 하면 바로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게 된다. 그때로부터 매주 정치학습과 조직생활은 끊임없는 세뇌 과정이며 공산당 사악한 영이 몸에 달라붙어 그것에게 통제를 당한다. 이때로부터 당성이라는 굴레가 머리를 더욱 단단히 조이는데 일단 인간성이 나타나기만 하면 결국 숙청당하거나 박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탈당을 하고자 생각해도 공산당 사교는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만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배반이라고 선포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늘 공산당원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중인격을 보게 되는데 정치적인 장소에서 당성의 일면과 일상생활에서 인간성의 일면을 보게 된다.
당 간부는 당원 중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다. 그들이 비록 개별적인 장소, 개별적인 시간과 개별적인 일에서는 능히 개인의 선악을 나타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체적으로는 다만 당의 의지에 따라 처사해야 하는 바, 이른바 전당은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아 그것을 하부기관에 전달하여 시행하는 공산당의 중견 역량이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작용은 단지 당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역대 운동 중에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것의 배후에 있는 표준은 바로 당신이 교주를 제대로 따랐는가와 또 오직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가이다. 중국 공산당은 50여 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많은 나쁜 일을 했으며 사악하기가 비할 바 없다. 그러나 왜 중국 인민들은 그것의 사교 본질에 대해 오히려 인식이 부족한가? 중국인들이 우둔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중국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의 하나이다. 관건적인 원인은 공산당의 기만과 잔혹한 폭력 때문이며, 공산당이라는 이 사악한 영이 인민들의 사상을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공산당을 사교라고 하면 감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당에 대한 공덕과 은덕을 노래하는 것만을 듣게 되며, 머릿속에는 공산당의 그러한 것 이외 다른 것은 가련할 정도로 빈곤하다. 다만 희망을 공산당의 계량에 두고 있거나 혹은 포청천시의 지도자들에게 두고 있는데, 공산당 사교 본질에 대한 인식이 똑똑하지 못하다. 공산당은 부단히 개념을 헛갈리게 하는데, 자기를 중국과 동등시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당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입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을 사랑한다는 식으로 공산당의 죄악을 덮어 감춘다. 오늘의 중공은 이미 철저한 타락으로 나아갔다. 가장 두려운 것은 멸망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 사교가 온 힘을 다해 중국 사회를 부패와 타락의 심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庆父不死，鲁难未已。 머지않아 관 속에 들어갈 중국 공산당에 인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갈수록 더욱 많은 진상을 알게 하고 있다. 탐관 오리들이 인민에 대하여 저지르는 약탈과 압박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환상을 품고 있던 대중들도 점차 각성하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간에서 권리 수호를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중공이 4분의 1의 국력을 기울여 탄압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사상 통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국 공산당의 원기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중국 공산당의 잔혹한 폭력을 폭로했다. 이런 거대한 형세 하에서 공산당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 민족의 사상 통제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산당이라는 사악한 영의 통제 하에서 철저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사교 통치에서 50여 년간 생활해온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폭력 혁명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스스로 구해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구원하려면 먼저 공산당의 사교 본질부터 인식해야 한다. 억지에 지나지 않는 공산당의 그릇된 이론을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당 문화화, 공산사교의 낙인을 제거하려면 공산사교 부채가 다시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상적으로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하며, 인간성의 측면에서는 반본 귀진해야만 비로소 사회 도덕의 재건을 실현시킬 수 있고, 또한 공산당이 없는 양성 사회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는 흔히 빈곤, 권력 집중, 박해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는 이미 많지 않은데 그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인의 지혜로 중화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비춰본다면 분명 어느 날엔가는 인민들이 국가행정 체계 위에 부착해 있는 공산당 조직을 벗겨버릴 것이며, 사회 중견의 역량이 유지하고 있는 사회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행하게 될 것이다.
공산당이라는 사악한 영의 부채에서 벗어나야만 중국은 희망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